윤석열 리스크와 미완의 부활 조국이 병천. 대파 한 단값 875원이 합리적이라고 한 민생쇼는 한바탕 큰 웃음거리였다. 민생을 탐방하고 민생 토론회를 24회나 진행했다는 최고 권력자가 얼마나 민생 경제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지 무지무능 불통을 여실히 보여줬다. 보수도 보수 나름이다. 수구에만 집착 말고 시대과제와 마주해 합리적 방향으로 보충하고 고쳐지음으로써 재소임을 할 수 있고 중도층을 품는 포괄적 정당이 될 수도 있다. 세계 정치사에서 전향적 보수의 사례는 적잖다. 하지만 한국의 보수는 원래 수구적 성향이 강한데 특히 현 정권은 너무 퇴행적, 반동적이다. 이 정부 출범 때 나는 윤석열 리스크를 경고하면서 그 최대 적은 자기 자신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말은 틀리지 않았다. 대체 이 정부가 할 줄 아는 게 뭔가? 윤석열 리스크 넘버 1은 내로남불이다. 권력의 사유화와 무도한 오남용으로 제19를 감싸고 스스로 내건 공정과 법치를 짓밟아 자기 발등을 확실히 찍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에 이어 채모 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 외압 핵심 피의자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 출국시킨 사건이나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이 언론을 향해 핵발 테러 협박을 가한 사건은 내로남불형 권력의 오만과 무도함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넘버2는 정치적 경쟁자와 비판자들을 종북 세력으로 내모는 종북 타령이다. 이 추악한 타령은 특히 수세로 몰릴 때 발동되는데 최근 선거에 지면 윤 정부는 끝나고 종북 세력이 이 나라 주류가 될 것이라 한 한동훈의 궁색한 발언도 이 흘러간 옛 노래의 재탕이다. 종북 타령과 함께 쌍으로 이 정부가 하는 일은 남북 간 긴장 고조와 전쟁 위험 조장이다. 넘버3는 줄구색 타령이다. 좋은 일자리 창출과 산업 경쟁력 제고, 국민 삶의 안정과 복지 증진,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위해 어느 때보다 공공국가의 책임이 막중하고 대규모 공공투자가 요구된다. 그럼에도 윤 정부는 부자 감세, 시대착오적 긴축 재정, 규제 완화와 불로소득자 동맹, 퍼주기 일변도로 나아가 국가와 사회의 공공성을 죽이고 불평등과 분열을 심화시킨다. 남발하는 개발 공약 비용 대책도 없다. 언급한 윤석열 3중 리스크 중 정치적 타격감이 가장 큰 것은 1번으로 나타났다. 권력의 오남용과 공정에 대한 확실한 배신행위가 정권 심판론을 우세하게 했다. 민주당에 반전 기회를 줬을 뿐더러 무엇보다 조국이 반사이익을 얻어 부활할 기회를 제공했다. 조국 부활의 1등 공신은 윤석열이다. 과거의 윤석열이 공정의 이름으로 조국을 죽였다면 오늘의 윤석열은 공정 배신과 그 무도함으로 조국을 살려냈다. 사람들은 조국혁신당이 윤 정부와 가장 잘 싸울 거라는 이유로 지지한다. 만약 윤 정부가 정상적 합리적 보수의 길로 갔다면 조국에게 기회는 없었을 것이다.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 진보정당의 부진이 추가적 요인이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임에도 주눅들지 않고 정치적 재기를 도모한 조국의 특출나게 강한 멘털도 빼놓을 수 없다. 조국의 부활을 어떻게 볼까? 명분이 약한 명예회복을 꾀하는 복수전이라든가 조국의 흠이 윤석열 한동훈의 흠보다 크지 않다든가 처벌받은 내로남불이 처벌받지 않은 내로남불을 심판하는 형국체 병천이라는 등 분분하다. 내 눈에 비친 조국의 부활은 양가적이다. 정권 심판론이 우세해지고 여기에 조국혁신당이 큰 역할을 한 것은 실로 다행한 일이다. 정말 3년은 너무 길다. 하지만 조국은 20대의 지지가 미미한 부분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는 자신의 흠결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기대하는 이들이 많음을 알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의 미래비전이 뭔가 하는 큰 문제가 있다. 적개심만으로는 부족하다. 노회찬의 꿈을 계승한다는 조국의 말은 얼마나 진정성이 있나. 최근 한국복지국가의 진로를 묻다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조국혁신당의 사회정책 공약에 대해 보건복지 현안에 대한 미진한 분석과 안일한 문제의식을 드러낸 선언적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공약이 개혁적이고 정책 설계의 구체성이 높다고 평가받은 녹색정의당과 대비된다. 촛불 이후 한국은 어디로 가고 있나?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무너져 권력을 넘겨준 아픈 경험을 잊지 못한다. 이 실패에는 조국의 책임도 크다.
전철을 안 밟으려면 어찌해야 할까? 출생률 꼴찌 자살률 1등의 나라, 지역 소멸을 넘어 국가 소멸 위기까지 우려할 지경이 된 병든 나라에서 윤석열 리스크를 넘어갈 길이 멀다. 무엇보다 책임 있는 새 공공국가를 탈환해야 한다. 조국의 부활은 미완이다. 윤 대통령의 선택 박종훈. 선거 패배라는 예상된 위기 앞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정해진 결말을 맞는다면 대통령도 힘들고 피해 입을 국민은 더 불행해질 것. 410 총선 판세는 야당 쪽으로 기우는 흐름이 뚜렷하다. 거의 모든 여론조사가 여당 참패, 야당 압승을 예고하고 있다. 역대 선거를 보면 투표 열흘 전쯤에 판세가 뒤바뀐 경우는 드물었다. 이변이 없는 한 지금 추세가 선거일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한다. 민주당은 153석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180석을 얻었던 4년 전 총선 기록을 넘어서고 야권 전체론 200석가 가능하다는 말까지 하고 있다. 야당 후보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내로남불 재산 증식 논란이 불거지고 있지만 이것이 전체 판세에 얼마나 영향 미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180석을 갖고 21대 국회 내내 입법 폭주를 서슴지 않았다. 그와 유사한, 아니 지난 4년보다 훨씬 더 강력해질 여소야대가 현실로 닥쳐왔다는 얘기다. 새 의회 권력의 주인공이 될 사람은 이재명과 조국이다. 두 사람 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적개심으로 가득 찬 강성 좌파다. 이들이 주도할 야당 압승의 국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하기란 어렵지 않다. 더 강성화된 거대 야권이 정부 정책을 제동 걸고 각종 포퓰리즘 법안들을 대거 밀어붙일 것이다. 노동연금 교육 개혁을 비롯한 윤 정부의 국정 과제는 입법 장벽에 가로막혀 무엇 하나 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임기가 3년이나 남은 상태에서 레임덕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사법 정의가 더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한국적 사법 현실에서 판사들이 정치 지형의 눈치를 본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백현동 위증 재판이 더 늘어지고 조국 사건의 대법원 선고가 늦어질지 모른다. 이미 야당은 다음 국회에서 무얼 할 것인지 투쟁 리스트를 작성해 놓았다. 첫 번째가 김건희 여사 특검이다. 거부권이 행사된 주가 조작 사건에다 양평 고속도로 디올백 이슈까지 얹어 종합한 특검법을 추진하겠다 한다. 이태원 최상병 쌍특검도 꺼내 들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야권은 선거 승리의 동력을 몰아 대대적 공세에 나설 것이 분명하다. 촛불 정국을 조성해 정권의 숨통을 조이려 할 것이다. 조국은 윤 정권을 대드 덕죽은 오리우로 만드는 게 자신의 정치적 목표라 했다. 3년도 길다며 윤 대통령을 중도 퇴진시키는 게 당을 만든 이유라 했다. 만약 야권이 200석 이상 확보한다면 불가능한 얘기도 아니다. 민주당은 벌써부터 대통령 탄핵을 외치고 있다. 탄핵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게 뻔하다는 지적에 조국은 개헌까지 들고 나왔다.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하면서 부칙에 현직 대통령 임기 단축 조항을 넣자는 것이다. 이 모든 상황을 어느 한 사람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비겁한 일이다. 그러나 그 중심에 윤 대통령 문제가 있음을 부정할 순 없다. 어떤 여론조사에서도 정권 심판론이 정권 안정론을 압도하고 있다. 야당이 공천 갈등과 분당, 부동산 논란 등을 빚으며 그토록 자살골을 넣어도 판세는 요지부동이다. 한때 정권 심판론이 수그러드나 싶었지만 이종섭 황상무 이슈가 터지며 또 고개를 들었다. 사람들이 잠시 잊었던 대통령 리스크를 다시 떠올린 것이다. 부산에 출마한 한 여당 후보는 시민들이 대통령에게 화가 나 있다고 전했다. 이번 총선을 정권에 회초리 드는 선거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다. 거침없이 밀어붙이는 윤 대통령의 용장형 리더십엔 양면성이 있다. 흔들리던 국가 정체성을 바로잡고 국정 진로를 정상화하는데 성과를 냈지만 타협 없는 정면 돌파 스타일이 독선불통으로 비치는 것 또한 사실이다. 피의자 신분인 전직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출국시키고 참모의 회칼 망언에 즉각 대응하지 않은 것 등이 중도층의 화를 돋우었다. 윤 대통령으로선 억울한 점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많은 국민이 그렇게 느낀다는 것이다. 이 예상된 위기 앞에서 윤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선택은 두 가지다. 하나는 자기 스타일을 고수하면서 선거 참패에 예정된 결과를 맞이하는 것이다.
정치는 시끄럽고 국정은 곳곳에서 차질을 빚을 것이다. 미래를 좌우할 중차대한 국가 과제들은 표류할 것이다. 남은 3년간 윤 대통령도 힘들겠지만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될 국민이 더 불행하다. 다른 한편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선택이 있을 수 있다. 유권자가 회초리 드는 이유인 일방통행식 국정 스타일을 바꾸고 국민 앞에 고개 숙이는 것이다. 늦긴 했지만 이종섭 대사 경질은 대통령의 변화를 알리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의업 사태의 불부터 꺼야 한다. 2,000명 증원 숫자를 고집하지 말고 대승적으로 나서 대화의 물꼬를 튼다면 국민에게 던지는 메시지 효과가 클 것이다. 윤 대통령의 진심이 전달된다면 국민의 화도 누그러지고 꺼내 들었던 회초리도 내려놓을 수 있다.